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시가 경찰에 마동 주공 1단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수사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신탁회사의 자금 집행 내역을 확인한 결과 차명계좌로 자금이 이체되는 등 100억 원 규모의 조합비 횡령 혐의가 적발됐습니다. 조합원들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소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 근무하던 36살 노동자가 3년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가 담긴 영상과 유서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나 고인의 유족들은 이 근로자의 죽음을 철저히 밝혀달라고 청와대에 청원을 올렸습니다. 익산 익명의 독지가가 어려운 청소년과 어르신들을 위해 써달라며 10kg 쌀 100포를 기부했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얼굴 없는 천사의 나눔은 5번째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집계 이래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어제부터 오늘 오전 7시까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38명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122명, 군산 32명, 익산 21명, 완주 18명 등입니다. 전라북도는 역학조사 결과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전주 모 대학교와 군산 A교회, 익산 콜센터 등에서 확진자가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12,400명으로 늘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23일 기준 1.13을 기록했습니다. 익산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익산시 보건소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012명입니다. 지난해 12월 10일 누적 확진자 1,000명을 넘어선 데 이어 45일 만에 2,000명 선도 넘어섰습니다. 익산 지역은 이 기간 하루 평균 22.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셈입니다. 한편 군산 지역 누적 확진자는 오늘 오전 0시 기준 1,839명입니다. 익산 지역 보육시설에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가 배부됩니다. 익산시는 어린이집 173곳, 지역 아동센터 49곳에 5,000개 자가검사 키트를 배부합니다. 오미크론 변이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함에 따라 보육시설에서는 등원한 원화가 조금이라도 증세가 있을 경우 배부한 자가검사 키트를 이용해 자가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8,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57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8,356명, 해외 유입 215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392명으로 집계됐고 사망자는 23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 수는 6,588명입니다. 익산시가 경찰에 마동 주공 1단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수사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신탁회사의 자금 집행 내역을 확인한 결과 남아있는 자금이 거의 없는 데다 또 차명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사실도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피해를 호소하는 조합원들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소송에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9월부터 최근까지 아시아 신탁 계좌의 자금 집행 내역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자금은 고작 2,530여만 원. 마동 주공 1단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400여 명의 조합원으로부터 100억 원대의 가입비를 받았지만 남은 자금이 거의 없는 겁니다. 특히 익산시는 동일 신탁사 명의로 차명 계좌가 개설돼 조합원 가입비가 이체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익산시는 자금 흐름을 정확히 밝혀내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지금 조합원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저희도 그 소명 자료를 추진위원회 측 제출 요청을 했는데 제출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자금이 아시아 신탁 다른 계좌로 인출되는 등 그런 확인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수사를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사건이 배당됐다며 배임이나 횡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피해를 호소하는 조합원들은 설 연휴 이후에 익산경찰서를 찾아 수사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 대행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소송에 나서고 있는 상황. 현재까지 4그룹으로 나뉘어 100명 이상의 조합원이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2차 이제 한 47명이 이제 또 이렇게 그 다음에 소송에 들어가고 이후에 이제 3차 해서 그분들이 51명. 또 개인적으로 지금 하신 분들이 있어요. 지난 2019년부터 마동 주공 1단지 재건축을 홍보하며 가입자를 모집해온 마동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조합 납입금은 1인당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모인 100억 원 규모의 조합 가입비가 남아있지 않으면서 경찰 수사와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군산시가 친환경 선박 대체 연료 추진 시스템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총 사업비 100억 원을 들여 저인화점 연료 추진 시스템과 핵심 기자재 성능 검증을 위한 실증 설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시는 대체 연료 추진 시스템 실증 기반이 구축되면 지역 기업의 관련 분야 설계와 엔지니어링 기술을 보급할 방침입니다. 군산시와 익산시가 3개 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신청했습니다. 군산시는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과 친환경 교통실증 연구 기반 구축 사업을 재심사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또 군산 철길숲 조성 사업을 신규 심사 안건으로 신청했습니다. 익산시는 익산 국가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행안부는 다음 달 14일부터 18일까지 분과 심의를 거쳐 25일쯤 본 심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익산시가 설 연휴 이전까지 쌀 직불금 1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상 농지 가운데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최대 5헥타르까지 지급합니다. 익산 지역 쌀 직불금 지급 면적은 모두 합쳐 14,527헥타르며 농민은 11,693명입니다. 쌀 직불금은 1헥타르당 68만 4천 원이 지급됩니다. 익산시가 지역의 먹거리 생태계를 위한 푸드 플랜을 추진합니다. 시는 푸드 플랜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소비 체계를 구축해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로컬 푸드 직매장 확대와 학교 공공급식 친환경 농산물 보급 확대 등 세부 계획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세아베스트 군산 공장에서 근무하던 36살 노동자가 3년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가 남긴 영상과 유서에는 성추행을 비롯한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고인의 유족들은 동생의 죽음을 철저히 밝혀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보도에 모형숙 기자입니다. 세아베스트 군산공장에 다니던 한 노동자가 남긴 사진입니다. 10년 전인 지난 2012년 유 씨가 입사 직후 동료들과 찾은 야유회 현장이 담겨 있습니다. 9명의 남성 가운데 7명은 발가벗은 채 가랑이만 손으로 가리고 있습니다. 유 씨는 6년 뒤 금강하구의 한 공터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지기 직전 남긴 영상에는 입사한 후 지속적인 성추행과 괴롭힘에 힘들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동생들 머리 좀 때리지 마. 고마가지고 나한테 하소연 하더라. 나이가면서 이제 만지고 머리 빡 때리고 그러냐고. 자네들도 다 하나의 인격체. 존중해줄 줄도 알아야지. 그거 때린다고 누구 사람 아니라고. 너도 마음 곱게 먹어.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요? 또 유 씨가 유서에는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괴롭힘을 당하던 날짜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문신이 있냐며 팬티만 입게 한 뒤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수치심도 줬습니다.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그렇게 옷을 빨리 벗길 생각을 했냐.
예전에는 그게 뭐 자랑거리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그게 범죄. 관리자이면은 그런 거 좀 스스로 캐치할 줄 좀 알고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구분 좀 하자. 2016년에는 식당과 노래방에서 뽀뽀했다는 구체적인 기록도 있습니다. 죽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풀릴 것 같다며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마지막 글을 남겼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구나. 힘들어. 한 놈이 지저대면은 뜸하면은 또 한 놈이 지저대고 또 한 놈이 지저대고 질려버렸다 내가 진짜. 해도 적당히 하지. 뇌종양의 일종인 청신경종양으로 수술을 받을 때도 면박을 줘서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병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그다음에 굳이 그거를 남들한테 조롱하듯이 얘기하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동생 귀에 들리다 보니까 동생이 이제 심적으로 좀 위축도 되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병원을 가는 것도 병원 간다고 얘기도 못하고 자기 쉴 때 쉬는 날 스케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쉬는 날에 가거나 아니면 연차를 내더라도 그냥 볼 일이 있어서 어디 간다. 이런 식으로 병원을 다녔었습니다. 고인의 충격적인 유서 내용은 회사 측의 조사에서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관련자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고작 3개월의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세아베슬 대표는 직원 사망 사과 관련해 총괄 책임자인 군산공장 대표와 이사를 자진 사퇴시키고 관련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처분하겠다며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고인의 가족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동생을 위해 철저한 사건 조사를 해달라고 청와대에 청원을 올렸습니다. 청원은 지난 24일 올린 이후 이틀 만에 1,8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KCN 모영식입니다. 오는 6월 1일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다음 달 1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도지사와 도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은 다음 달 1일부터 가능하고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은 다음 달 18일부터 시작됩니다. 예비후보로 등록되면 유권자를 직접 만나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등 일정 범위 내에서의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북을 찾아 대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도의회를 찾아 2차 산업이 쇠퇴한 군산에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고 전라선 KTX 고속화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 후보가 다음 달 중순쯤 전북을 다시 방문하면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항공정비 산업과 농공산업 발전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전주에서 청년 간담회를 갖고 지역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익산 거주 학생이 지역 대학으로 진학하면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익산사랑장학재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익산 지역 대학에 진학하는 지역 거주 학생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장학금은 새 학기가 시작된 이후 일시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704명에게 7억 4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익산시가 노후 공동주택 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준공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단지이며 내부 도로와 주차장, 옹벽 보수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1,000만 원, 20세대 이상은 2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희망 단지는 관련 서류를 다음 달 9일까지 익산시 주택과에 내면 됩니다. 익산의 익명의 독지가가 어려운 청소년과 어르신들을 위해 써달라며 10kg 쌀 100포를 기부했습니다. 명절이면 더욱 쓸쓸함을 느끼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얼굴 없는 천서의 나눔은
어느덧 5번째를 맞았습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KCN 금강방송 사옥으로 트럭 한 대가 들어옵니다. 얼굴 없는 천사가 설을 앞두고 기부한 10kg 쌀 100포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얼굴 없는 천사는 지난 2020년 설부터 명절마다 익명으로 쌀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5번째 나눔입니다. 그가 이웃사랑의 마음을 담아 전달한 쌀에는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의미로 자비의 쌀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쌀을 기부한 그는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들과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써달라는 당부를 남겼습니다. 100포대의 쌀 중 40포는 노인종합복지관에, 나머지 60포는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청년식당에 분배됐습니다. 자비의 쌀을 전달받은 복지관과 청년식당은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상황 속에 큰 선물을 받았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독거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올해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후원하는 물품도 없어서 더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 귀한 쌀을 갖다 나누어 주시면 독거 어르신들께 큰 행복을 주시는 그런 물품 전달은 코로나19 시국임을 고려해 자차를 이용해 차 안에서 지원 물품을 받는 드라이브 스루로 진행됐습니다. 얼굴 없는 천사의 지원을 받은 시설 관계자들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라고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어 얼굴 없는 천사의 기부가 나눔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매년 익산에 자비의 쌀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나눔의 열풍이 익산 시내에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를 보낼 이웃들에게 따뜻함을 선물한 얼굴 없는 천사. 그가 나눈 논기가 소외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얼굴 없는 천사님 감사합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유튜브를 못 보게 한다고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14살 A군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10시쯤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A군은 어머니가 유튜브 영상을 못 보게 하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머니는 얼굴 등을 맞았지만 큰 상처는 입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과 부모를 상대로 상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군산의 한 공장에서 태국인 근로자가 철판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9시쯤 철제다리에 철판을 부착하는 작업을 하던 44살 태국인 근로자가 떨어진 철판에 깔렸습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두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있던 근로자 1명을 불러 조사하고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업무상 책임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경찰청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된 진안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이번 사안을 엄정히 보고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밤 9시 41분쯤 진안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은 시민 6명과 함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전북 지역은 영업시간 밤 9시, 사적 모임 4명까지로 제한된 상태였습니다. 전북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오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가축 동향 조사를 보면 도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오리는 82개 농장, 152만 1000여 마리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또 한우와 유구는 9,380개 농장에서 43만 9천여 마리를 키우고 있으며 닭은 527개 농가에서 3,179만 5천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한우와 유구, 닭은 전국에서 두 번째 규모입니다. 도내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올해 835억 원이 투입됩니다. 전라북도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발생 차단을 위해 4개 분야의 예산을 집중 투입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축 전염병 차단 상시 방역 체계 구축 분야에 354억 원, 현장 중심 질병 관리 분야에 380억 원, 대응력 제고 분야에 59억 원, 질병 확산 차단 분야에 42억 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윤현석입니다. 익산에서 문화예술 나눔 기부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섭리예술회관에서는 문화예술 나눔 기부단체 소리의 창단식과 창단기념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소리는 시민 후원 예술 활성화를 목표로 지역의 청년 예술인과 예술단체들을 도울 계획입니다. 특히 기부와 나눔을 통해 젊은 예술인들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고 사회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만금위원회 신임 민간위원장에 박영기 전북대 교수가 위촉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박영기 전북대 토목공학과 교수를 새로운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영기 신임위원장은 전북대 토목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수자원학회 운영부회장과 새만금개발청 기술자문위원을 역임한 수자원 분야 전문입니다. 박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2024년 1월 22일까지 2년입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식품벤처센터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식품진흥원에 따르면 식품기업 또는 연구소를 대상으로 오는 3월 2일까지 입주 신청을 받습니다. 임대 기간은 3년이며 최대 7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식품진흥원이 보유한 기업 지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식품벤처센터는 중소기업의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비 절감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시설입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정열자동차와 새벽교회, 백두산 한의원 청건축사 대표가 익산시청을 방문해 200만 원 상당의 라면 170상자를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된 물품은 지역 내 노인종합복지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군산 대야면 이장협의회가 관내 어려운 이웃에 전달해달라며 10kg 백미 55포를 기탁했습니다. 군산 조촌동 지역협의체가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205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영하 4도, 최고기온은 영상 7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0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6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영하 1도에서 7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